가운만 걸친 한 남자가 호텔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아찔한 높이의 발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결국 호텔 위층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남자 소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환은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소환과 친구들은 후에 스트릿바에 가서 여자랑 한 번도 자보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친구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소환은 인생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던 소환은 출근길의 주차장에서 아름다운 여성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작고 예쁜 얼굴에 육감적인 몸매의 그녀는 소환과 같은 층 사무실에서 내리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소환이 근무하는 의류회사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빠져 이성을 잃은 소환,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녀에게 작업을 걸 궁리만 합니다. 전화를 이용해 성공적인 약속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약속의 상대는 아름다운 그녀가 아닌 소환의 회사 사장인 미스마가 되어버렸네요. 이 사실을 모르는 소환, 아내도 출장 갔겠다 본격적으로 데이트 준비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이런, 내일 와야 할 아내가 벌써 와버렸네요. 결국 소환은 데이트에 못 가게 됩니다. 한편 소환에게 바람맞은 미스마는 그 속상함을 술로 풀고 있네요. 다음날 회사 주차장에서 마주친 미스마와 소환. 미스마는 대놓고 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소환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소환은 우연히 요요의 스케줄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환은 이 스케줄표를 이용해 요요가 다니는 중국어 학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바람맞혀 그녀가 화가 났을 거라 생각하며 그녀에게 사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환의 책상 위에 영화표가 든 편지가 놓아져 있네요. 소환은 요요가 보낸 줄 알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낸 것은 요요가 아닌 미스마이네요. 소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영화관에 갑니다. 그리고 미스마를 보고 당황해서 도망쳐버리고 마네요. 여전히 마음은 요요에게로 가있는 소환은 친구에게 부탁해 요요와 꿈만 같은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각별해져서 호텔에 가서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 요요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그녀는 가운만 걸친 소환을 창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절망한 소환은 위태롭게 호텔 난간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장면은 첫 번째 장면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는 또다시 호텔 난간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 순간 소환은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원래 집에서 깨어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은 소환의 꿈이었던 것이죠.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와 아내에게 인사한 후 소환은 직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소환. 그는 아내에게 전화해 일을 가기 싫다고 말하며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이제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화는 송효비 감독의 2016년 작품입니다. 중국 영화다 보니 많은 한국분들이 보시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는 중국에서 흥행 1위를 한 상당히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 영화로 하여금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이 영화는 코미디 연애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한번 이 영화를 깊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사실 이 영화는 코미디인 만큼 가볍고 유머러스한 것이 전반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여성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아내분들이 보기에 이 영화는 조금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불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 불편한 것은 무엇보다 여성들이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앵글은 항상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 다리, 가슴과 같은 부위를 확대시켜서 찍습니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으로 이 영화에서 여성은 눈요깃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맞아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특히 주인공이 호텔에서 사장과 술을 마실 때 밖에서 방을 지키고 있던 주인공의 직장 동료가 요요양에게 가슴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는 이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던 요요의 반응이었던 거죠. 요요는 왜 그랬던 걸까요? 요요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모델입니다. 연예계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몸매가 부각되어야 여성들은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성상품화가 일상인 그녀에게는 남성의 가슴량이라는 그런 말도 별로 모욕적이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요요의 남자친구도 함께 살펴볼까요? 요요는 겉보기에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돈도 많고 외모도 예쁘고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자친구는 뚱뚱하고 거의 보잘것없지만 돈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남자입니다. 또한 요요는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주인공에게 뽀뽀를 하는 등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곤 하죠. 남자친구가 정말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녀가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프레임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인데요. 첫 장면이 건물 난간에서 깨어나 그 밑으로 뛰어내리는 장면, 마지막 장면이 같은 장면인 동시에 그 이후에 잠에서 깨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화가 어찌 보면 주인공의 꿈이었다라는 플롯을 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가 그래도 가족에게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원하는 상상, 예컨대 요요와 같이 수영장에서 잠수하며 키스를 한다든지 하는 장면은 없던 일로서 자연스럽게 그의 상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영화의 중심이 되었던 모든 내용은 결국 중년의 위기를 겪는 주인공이 원하는 소위 예쁘고 젊은 여성을 통해 활력을 얻는 삶을 상상하는 꿈으로서 꿈꿔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들이 공감을 샀을 것일 텐데요. 다만 중년의 위기라는 하나의 합리화로 모든 생각을 허용하는 꿈이었으니 괜찮아 라고 하는 결말 방식에서 이 영화가 남성 중심적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내 몰래 친구들과 힘을 합쳐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정당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들키는 것은 무섭고 집에 있는 아내는 무섭고 밖에서는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상냥한 여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요즘도 결혼한 여자들은 억세고 돈을 축내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또한 어떤 남편들은 심지어 내가 이러니 밖으로 나돌질 않은 합리화 또한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인공과 여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무기력하고 친구도 죽고 나는 중년이고 인생을 즐기자 라는 소위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륜을 시작했던 걸로 그리죠. 그리고 보면 샤오왕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요요를 만나려고 상황을 조작하고 요요의 일정을 다 파악해놓고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이는 엄격히 말해서 스토킹입니다. 다만 남성들의 팀워크로 이렇게 이것을 코미디하게 그려냈다는 사실 또한 불쾌합니다. 이렇듯 이 영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여성의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뜨거운 감자인 오늘날 이 영화 정성이 크게 흥행을 했다는 사실은 놀랍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영화의 주인공이 많은 남성들의 공감을 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영화를 보는 성을 불문한 시청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내보려고 했는데요. 이 영화의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다뤄졌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청년경찰이나 VIP, 형, 토일렛과 같은 영화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런 젠더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소위 여성 혐오적 요소를 가진 영화들은 민감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 정성은 사실 흥행도 하였고
전반적으로 리뷰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현실이네요. 생각해보면 이런 젠더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겠죠. 여성에 대한 남성 중심의 이러한 시각을 말입니다. 이상 류신 여성이었습니다.